한다. 그래서 머리에 연상하는 거예요. 탁탁탁 뭘 빼는 거를. 이런 거를 잘하면 나중에 이제 우리가 남자들이 보통 이제 뭐 개집을 짓는다거나 뭐 집을 짓는단 말이야. 강아지 집을. 제가 강아지 집을 짓고 뭐 하는데 뭐 판때가 판이 막 이렇게 놓여져 있어. 쉬는 시간 하실까요, 우리? 자, 근데 이게 사투리죠? 네. 어디 사투리인지 알아 이거? 전라도 예. 장수? 예. 장수? 전라도 저도 거기서 꽤 오래 살았어요. 생각보다. 저기 그래서 자 여기 지방방송 끄시고 판이 이렇게 널려져 있으면 이거를 빼낼 때 몇 번을 빼낼지도 수학적으로 생각하면 좋긴 해요. 근데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하죠. 예, 이렇게 빼요, 이렇게 쑥. 드러내지 않고. 그러다 무너지면 어떡하려고. 자, 그 다음에 종이접기는 이런 그림자 모양. 자, 이 그림자 모양, 접었을 때 모양 있잖아요. 전체적인 모양. 요거를. 이것만 보고 어떻게 접혔는지 알 수 있어요? 이게 앞으로 왔는지 뒤로 왔는지? 응?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죠? 근데 공간지각이 좀 생기면 다 알아요. 앞으로 접는지 뒤로 접는지. 예, 꺾이는 방향 때문에. 예. 예. 여기서 중요한 건 얘가 몇 도냐? 90도라는 거지. 이거 왜 배웠잖아요. 우리 그때 측정에서 배웠나요? 종이를 직사각형을 접었을 때 각은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 자, 이거 종이 접기. 자, 그 다음에 종이 접고 자르기는 한 번 접었죠? 자, 가로를 한 번 접어서 잘랐어요. 폈더니 이 모양이 나오죠. 그죠?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거꾸로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 자, 이 모양을 딱 주고, 자, 이 모양을 예를 들어서 가위를 자랐을 때 어떻게 접어서 자라야 될까? 그러면 이렇게 접어서 자르면 되는 거죠? 거꾸로 물어보는 형태. 네, 이것도 좋아요. 자, 여러분들 보세요. 자, 색종이가 하나가 있어. 자, 한 번 가운데 접고 또 한 번 접고 네 번을 접었어.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정사각형 모두 몇 개? 네. 왜 그럴까요? 공식은? 배수야. 그러니까 2의 제곱이 제곱으로 넣는 거죠. 세제곱, 1제곱 이렇게. 그 원리예요, 이게. 자, 그래서 종이접기 수학적 원리 한번 볼게요. 종이접기는 언제부터 시작되는지 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라고 돼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종이접기라고 부르지만 세계적으로 우리 뭐예요? 감이라는 말을 사용하는데 이게 일본어를 해서 사실 저도 별로 썩 좋아하진 않아요. 근데 어쨌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다라는 거죠. 자, 반으로 접어서 생기는 양쪽 모양이 완전히 똑같다. 이게 결론 뭐다? 합동이다라는 거죠. 예, B단계. 자, A단계에서 제가 좀 디테일하게 했으니까 B단계는 살짝 좀 빠르게 진행할게요. 자, 주어진 모양의 창사 A에서 여러 가지 연계를 하는데 이번엔 뭐예요? 아까 이거 배웠죠? 자, 부분을 주고 유추해내는 거죠. 이거는 뭐야? 이렇게 봤더니 이런 모양이다. 이 문제예요. 자, 이 문제 뭐냐면 이 색종을 이렇게 딱 뒤집었더니 보이는 숫자가 뭐야? 3, 2, 6, 4가 보이는 거죠. 이렇게 뒤집으니까, 그죠? 이걸 이렇게 뒤집어서 놨을 때 이런 모양. 자, 그럼 우리가 창사하고 차이가 잘 봐요. 자, 기존에는 그 모양 뒤집기 돌리기도 보면 도형 하나 갖고 뒤집고 돌렸잖아요. 창사는 뭔가 또 연결돼 계속. 뭔가 새로운 도구를 갖다가 같이 이렇게 믹스가 돼버리죠, 자꾸. 그쵸? 그러면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뭘 알아야 돼? 뒤집기를 정확하게 알아야지 그 다음에 유추해낼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형태로 가니까 창사는 비슷한 것 같지만 뭔가 좀 다른, 조금만 더 생각하게 만드는 문제 형태로 되어 있다. 공통인 부분. 이거는 뭐 쌓기라만 했으니까 제가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이거는 아시니까. 자, 미니큐브도 잘 아시죠? 미니큐브는 너무 잘 아시니까 이것도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요것도 너무 쉽죠? 답을 리액션을 좀 해주세요. 이거 넘어가요? 어떻게 돼요? 넘어가요. 예, 왜냐면 혹시 넘어가는데 또 한 명이라도 안 해요. 저 풀어주세요라고 하면 풀어줄 겁니다. 아셨죠? 그리고 절대 쪽팔리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괜찮으니까. 뭐 다 똑같은 상황인데, 그죠? 네.
자, 이 문제는? 이 문제는 뭐, 그죠? 충분히 이해하시나 먹고. 자, 쌓기나무, 이거 최대개수, 최소개수 이거 공부했죠? 이거 모르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다 아시리라 믿고. 이거는 알죠? 최대개수, 최소개수. 위에 윗 모양을 기준으로 앞과 옆에 모양 개수를 해서 최대, 최소를 구하는 방법. 요게 몇 학년에 나옵니까? 초등학교에서. 예, 5학년 또는 6학년에 나와요. 이게 어렵다고 하는 문제죠. 우리 창사의 비과정에 나와요. 근데 개수가 적어요. 근데 이게 사실 이게 개수를 적게 해서 가르치잖아요. 이 개념을. 그럼 많아도 잘해요. 근데 개수를 적게 할 때는 알아듣고 많아지면 못 알아듣는다 그러면 이거는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아이한테 이게 사실 개수가 많아진다 하더라도 그 개념을 알고 있거나 정확하게 이해했다면 어떻게 많든 다 해결할 수 있어요. 단지 뭐야? 수의 그 값을 구할 때 곱셈을 쓰거나 이렇게 했을 때는 문제가 될 수 있어. 왜냐하면 나는 곱셈을 안 배웠으니까. 그거는 이해해야 돼. 그게 바로 뭐냐면 수 영역에서 보는 연계성이죠. 그러니까 아이가 전략을 배울 때도 마찬가지야. 표를 배웠어. 표 전략을 배웠단 말이야. 그럼 이 표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다 알아 얘는. 그러면 표로 다 그릴 수 있어. 단지 뭐지? 그거를 해결할 때 사칙연산 중에 나눗셈을 안 배웠어. 그러면 그걸 못 쓰는 거야. 내가 분수를 안 배웠어. 그럼 그림 그릴 때 분수 표현을 못 하는 것 뿐이야. 그것만 배우면 다 할 수 있다니까. 그래서 수학은 다시 말하면 저학년 초등학교 때 완벽하게 해놓으면 중고등학교 때는 그냥 갑니다. 그냥. 그래서 창사가 A 과정, B 과정이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어려운 게 아니고 아주 작은 걸 가지고 적용하는 거야. 계속 이해하기 편하게. 그러니까 그런 경험 하면 되고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죠. 최소 최대 개수, 그죠? 위에서 본 모양을 기준으로 알면 7개가 필요하대요. 자, 여기 보기 종이 접고 자르기 횟수에 따라 달라진다 그랬죠? 자, D단계에서는 창사 종이 겹치기는 D단계에서는 6장 이상을 적용해요. 이거 메모해 놓으세요. 왜냐면 A, B, C까지는 몇 장? 몇 장? 예, 6장 이내로. 보통 5장 정도로 활용해요. 근데 여기서부터는 D단계부터 6장을 활용하는 건 뭐냐면 떨어져 있는 걸 가지고 놓는 게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활용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여기서 보면 아래와 같이 크기 같은 원의 색종이 2장을 서로 겹쳐 놓았을 때 겹쳐된 모양을 4가지만 그려보세요라고 했더니 이 문제를 이해 못하는 애들이 너무 많더라고. 4가지 모양을 그리랬더니 어떻게 그려 이거를? 결론은 뭐예요? 교점. 요런 거예요, 요거. 요게 나오죠? 요런 형태가 나올 수가 있죠. 더 나올 수도 있죠, 사람은. 얘가 더 좁아지거나 뭐. 무수하게 많지, 그럼 결론은. 그럼 근데 크게 이렇게 하지. 이 교점이 위에 있는 점과 일정하게 맞을 때, 높이가 맞을 때, 그 다음에 안쪽으로 갈 때. 이렇게 두 군데로 다 구분한 것 뿐이에요. 예. 자, 이것도 봤죠? 자, 왼쪽으로 접었을 때 이 모양, 오른쪽으로 접었을 때 이 모양. 그래서 모양을 유추해낼 수가 있는 거예요. 이래서 이게 왼쪽인지 위쪽인지 아래쪽인지를 판단하면 되는 거지. 예? 자, 비단 이것도 마찬가지 어떻게 접었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자, 아까 A에서 봤을 때 종이 접고 자랐을 때 요것만 있었잖아. B에 가니까 한 번 더 잘라본 거죠. 예, 한 번 더 확인해 본 겁니다. 그래서 한번 자, 종이 접기 다루기는 진짜 말 그대로 직접 접고 잘라봐야 돼, 아이들한테. 특히 창사도 마찬가지예요. 똑똑한 아이들은 그냥 안 봐도 이걸 다 알 수 있어. 근데 처음에 도입할 때는 웬만하면 다 접고 잘라보라고. 구멍도 뚫어보고. 펀치 같은 걸로 뻥뻥뻥 이렇게 확인하면 돼요. 자, 그래서 B단계에서 이제 2번, 3번, 4번 잡았을 때 요게 4 곱하기 4. 아까 요거 제가 요거 낸 거죠? 요거 냈나? 네. 요거는 뭐예요? 이제 한번 접고 대각선 잡았을 때 어떤 모양 나오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거. 자, 요거는 뭐 제가 문제를 한번 쭉 한번 여러분들 보시면 이해가 대답이 있고요. 자, C과정. 자, 종이 접고 자르기. 겹쳐진 부분에 2개, 3개 이제 모양이 똑같은 모양이 아닌 다른 모양을 겹쳐졌을 때 형성되는 모양도 나와요. 사실 이런 거 같은 경우도요. 자, 2개를 접었을 때 형성되는 모양의 도형을 쓰게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건 이제 예를 들어 직각삼각형이다. 그죠? 뭐 때문에 직각삼각형이 될까? 정사각형이 있기 때문에. 그죠? 예, 변에 만나서. 이런 문제가 있어요. 가끔 여기 보면 낙선.
자, 예를 들어서, 자, 제가 좀, 우리 테스트에 나오는 문제예요. 잘 봐요. 제가 키가 좀 작죠? 자, 좀만 올려도 돼요. 너무 좋아한다. 써줘야 돼. 네, 제가, 죄송합니다. 자, 테스트에 보면 C과정인가 D과정인가, C과정인가 D과정 이름 문제가 나와요. 자, 정삼각형이고, 정사각형이 정삼각형이야. 그죠? 이런 문제가 있는데, 자,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이야. 자,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은 정삼각형이다라고 하면, 그리고 미음, 디귿, 리을도 정삼각형입니다. 자, 이렇게 구웠을 때, 이등변 삼각형의 개수를 구하는 문제가 나와요. 그죠? 이 변과 이 변이 같다고 생각하는 애들이 없더라고. 애들이. 왜 이게 같아요? 선생님 물어봐, 되려. 이게 정삼각형이야. 그 다음에 이건 정삼각형이야. 그럼 이 변과 이 변 다 변의 길이 같잖아. 근데 애가 이게 같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왜 그럴까요? 따로따로 배워서 그래요. 따로따로. 이게 제가 왜 이런 팁을 드리냐면, 저는 경험을 해봤잖아요. 애들 가르쳐보고. 그런데 아주 사소한 건데도 애들은 진짜 그거를 상상하지도 못할 정도로 질문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때는 질문은 뭐예요? 변이 붙어 있잖아요. 그죠? 어때요? 그래? 그럼 2cm를 줘야죠. 그래야지 같은지 알죠. 이런 애들도 있더라고. 안 줘도 돼, 안 줘도. 왜? 붙어 있잖아. 그러니까 길이 같은 거지. 근데 길이는 얘가 4cm면 얘는 4cm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아이는 길이를 줘야지 같은지 알죠. 이렇게 얘기한다니까. 그러니까 그럴 필요가 없다고. 이게 방법론이란 말이에요. 이게 문제도 보통 볼 때, 이 문제가 잘못됐어. 내가 뭔가를 놓친 거야. 때로는. 아셨죠? 자, 오늘 하품하신 분이 많이 계신 관계로 잠깐 쉴게요.